FDR의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의 도전은 그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헌법의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FDR의 긍정적인 태도와 침착함은 미국 국민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미국이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대 정치에서 FDR 이후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의 재편성과 새로운 사회적 동력을 창출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소비의 변화는 현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콘텐츠에 따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적 차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과거 민주당원들이 전통적인 노동계급 유권자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이들이 트럼프에게 마음을 열게 된 배경이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의 인종차별과 긍정적 차별은 여전히 중요한 논의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다양한 계층 간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J.D. 벤스는 자신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유산을 통해 아팔레치아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합니다. 이는 현재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또한 비교적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였던 J.D. 벤스가 트럼프의 지지자로 변화한 과정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미국 정치에서 보수주의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영상에서는 조 바이든의 대통령직과 그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미국 정치에서 리더십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조합니다. 존슨 대통령의 정치 경력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삶에서 소외되었고, 이는 그의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JFK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뛰어난 판단력으로 핵전쟁을 피했습니다. 그의 판단력은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종종 복잡한 조직 내 권력 투쟁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부는 이러한 내부 정치가 외교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FDR 대통령 시절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의 예를 통해 정책 결정이 어떻게 고위 관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이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반응을 변화시켰습니다. 미국 내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통합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의 서비스 기반 경제에서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 서비스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민 정책은 모든 미국 시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연대감과 가치의 문제로도 확대됩니다. 이민 정책은 단순한 인도적 책임이 아닌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온 이유는 그들의 개인적 상황이 아닌 미국의 역사적 책임 때문입니다. 이민자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기여하고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민이 개인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TPS, 임시보호 상태, 아래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 이민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이민 시스템의 언어적 불일치로 인해 그들의 상황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수라법의 비정상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주장하며 수년간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더욱 부각합니다. 대량 추방은 비즈니스에 유해하며 많은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이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민 시스템 개혁과 대량 추방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예산에서 군사 지출과 복지 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사 조달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와 같은 기업가의 배경은 군사 조달 시스템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민간 분야에서의 경험을 통해 정부 계약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원은 공공의 압력에 면역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강력한 지지 기반이 필요합니다. 1860년의 공화당 대회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링컨의 승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배경은 당시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는 여러 연방기관의 중복된 시스템에서 비롯되며 이는 낡은 법규로 더욱 악화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의 신뢰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하락했고 이는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미국 사회의 정치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MAGA 운동의 기초는 문화 엘리트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하며 이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반발은 기존 정치 체제와의 단절을 나타냅니다. 진보적인 정치 세력과 MAGA 운동 간 주요 차이는 문화적 문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MAGA는 기본적으로 이민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이는 두 진영 간의 긴장을 심화시킵니다. 버니 샌더즈와 같은 정치인들은 과거 문화 엘리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입장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MAGA 운동과의 대립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는 그가 기존의 정치적 규범을 깨뜨리고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공화당 기초의 지지를 얻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의 정치적 대립은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오바마가 추진한 이민 정책, 특히 DACA가 공화당 내 반발을 초래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클린턴의 실패는 오바마 시대의 유산과 그 이후 민주당의 방향성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정치적 인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며 이는 민주당의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 애덤스와 그의 아들 존 킨시 애덤스는 뛰어난 지성과 정치적 통찰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은 종종 간과되며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종종 사회병리적 성향으로 비춰지는 현대 정치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됩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과 개인의 성격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낸시 펠로시와 같은 인물들은 장기적인 관계 구축과 자금 조달 능력으로 주목받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전략과 리더십은 현대 정치에서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석의 좌석 배정은 백악관 기자협회에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출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팟캐스트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통 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채널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선거 밤 방송의 시청률이 4년 만에 25% 감소한 사실은 전통 미디어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가 대중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940년대와 1876년의 선거를 예로 들어 그 당시의 부정선거 방식이 현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린던 잔슨이 1948년 상원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룹니다. 1960년의 선거에서 케너디와 닉선 간 경쟁을 통해 선거의 치열함과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다룹니다. 특히 일리노이에서의 부정투표 논란을 언급합니다. 2020년 대선의 경우 우편 투표법의 변화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법적 변화와 이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현재의 선거 제도가 과거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트럼프의 선거 사기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매료시키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집니다.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보다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정보를 원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여행과 외부 경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시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샘 해리스와의 대화에서 트럼프에 대한 엘리트 리버럴리즘의 관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이는 트럼프의 성공을 단순한 성격 문제로 축소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제도적 견제와 균형이 트럼프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트럼프의 행동과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격화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은 인간적 결함을 지닌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정치적 비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대통령이 기밀을 해제하는 과정은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 여러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긴급함이 없으면 기밀 해제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권력을 가진 개인들이 정보에 접근하려 했지만 정부의 깊은 구조에 의해 저지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이들이 직면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치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트럼프의 영향력이 계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긍정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된다면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전쟁은 제국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는 종종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대개 잘못된 계산으로 이어지며 점진적으로 제국의 쇠퇴를 가져옵니다. 미국 제국의 붕괴는 중국과 같은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많은 기본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미래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독창성과 역동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기회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러한 강점을 더욱 강화합니다.